대체불가 중앙영문법 오늘 103강 되겠습니다. 유닛 103고요. 시제 일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내용은 많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가볍게 정리될 것 같네요. 준비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포인트 시제 일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 일치는요. 큰 틀에서 주절과 종속절이 있는 상황에서 주절의 시제에 따라 종속절의 시제를 일치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주절의 시제가 현재 시제일 경우에는요. 종속절의 시제는 상황에 따라 모든 시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절의 시제가 과거 시제일 때는요.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 또는 과거 완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요. 큰 틀에서 시제 일치의 원칙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예외적인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상황들은 두 번째 포인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표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괄호 1번 볼게요. 주절의 시제가 현재 시제일 경우 종속절의 시제는 상황에 따라 모든 시제가 가능합니다.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죠. 첫 번째 예문입니다. I think that you are our hero now. 주어 동사로 시작하고 있고요. 접속사 that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연결된 문장이 되겠습니다. I think까지가 주절이 되겠고요. that절, 이 that절은 명사절로서 think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여 있는 종속절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장은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진 문장이고요. 주절의 동사가 현재 시제인 상황에서 종속절의 동사도 현재로 연결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시제에 맞춰서 현재 시점 부사 now도 잘 연결된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의미를 보시면 저는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지금 우리의 영웅이라고요. 두 번째 예문으로 갑니다. I think that you were our hero at that time.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접속사 that 다시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주절과 종속절을 갖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주절의 동사가 현재형인 상태에서 종속절의 동사가 과거 시제로 나와 있고요. 그 과거 시제에 맞춰서 과거 시점 부사 구인 at that time이 잘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at that time은 그때 또는 그 당시에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그렇다면 저는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그 당시에 우리의 영웅이었다고요. 자, 세 번째 예문으로 갈게요. I think that you will be our hero in the near future.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접속사 that 다시 주어 동사가 연결된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진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주절의 동사가 똑같이 현재형인 상태에서 종속절의 동사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미래 시제에 맞춰서 미래 시점 부사 구인 in the near future도 잘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in the near future는 가까운 미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영웅이 될 거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진 문장에서 주절의 시제가 현재 시제인 경우 종속절의 시제는 상황에 따라 모든 시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제는 주절의 시제가 과거인 경우로 가보도록 하죠. 자, 칠판 좀 정리하고요. 괄호 2번을 보시면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경우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와 과거 완료만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죠. I thought that he would come to the party. 주어 동사 그리고 접속사 대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온 문장의 구조입니다. I thought까지가 주절이 되겠고요. 접속사 that절이 종속절이 되겠죠.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진 문장에서 이번에는 주절의 시제가 thought, 과거 시제입니다. 그렇다면 종속절은 과거나 과거 완료만 가능하다고 그랬네요. 자, 종속절을 볼게요. would co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would라는 것은요. 조동사 will의 과거형으로 쓰일 수 있다고 그랬죠. 이 would가 will의 과거형으로 쓰이는 경우에는요.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서 본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나는 생각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파티에 올 거라고요. 주절 시제에 맞춰서 종속절의 시제가 잘 일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 더 볼게요. I thought that he had come to the party. 주어 동사로 시작하고요. 접속사 that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문장 구조입니다.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진 문장이죠. 이 상황에서 주절의 시제가 과거 시제입니다.
그리고 종속절의 시제를 봤더니 과거 완료로 되어 있네요. 자, 과거 완료라는 것은요.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의미는 저는 생각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파티에 왔었다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가 파티에 왔었던 것이 더 먼저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주절의 동사가 과거 시제인 상황에서 종속절의 동사가 과거 또는 과거 완료로 잘 일치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시제의 일치는 여기까지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게 없었어요. 이제 시제의 일치의 예외 볼 텐데요. 이것도 특별히 어려울 게 없습니다. 기존에 살펴보셨던 내용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일상적인 일 혹은 반복적인 일, 습관, 과학적 사실, 불변의 진리 등은 항상 현재 시제로 쓴다는 거 제가 현재 시제 할 때 정말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요. 일상적인 일, 습관, 과학적인 사실, 불변의 진리 등은 주절 동사의 시제와 상관없이 항상 현재 시제로 쓴다는 거예요.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죠. He explained that water freezes at 0 degrees Celsius. 주어 동사고요. 그 뒤에 접속사 that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연결된 문장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절이 되겠고요. 대절이 종속절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주절의 동사가 explained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속절의 시제가 3인칭 단수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절 동사가 과거 시제인 경우 종속절은 과거나 과거 완료만 된다면서요. 왜 얘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이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물이 0도씨에서 끈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 혹은 조금 더 강조하자면 과학적인 사실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현재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그랬고요. 물이 0도씨에서 언다는 것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일은 계속 그럴 거잖아. 이러한 상황일 때는 우리가 현재 시제로 표시를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주절 동사와 상관없이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거 요거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2번으로 갈게요.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 시제로 써줍니다.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죠. I learned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라고 되어 있네요. 자, 주어 동사 그리고 나서 다시 주어 동사가 연결된 문장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주어 동사가 바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 사이에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진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절의 동사를 보니까 learned라는 과거 시로 되어 있고요. 종속절의 시제를 보니까 broke out이라고 역시 과거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보시면 한국 전쟁이 1950년도에 발발했다고 배웠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상황을 보시면 배웠다는 것보다 한국 전쟁이 1950년도에 발발했다는 것이 더 먼저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얘는 과거 완료가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거시로 되어 있는 것은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시로 쓴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분명히 배웠다는 사실보다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는 것이 더 먼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 시제로 쓴다는 또 원칙에 근거해서 얘는 broke out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볼게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를 대신한다. 이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 말씀드렸네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실제 의미가 미래일지라도 반드시 현재 시제를 써줘야 한다고 그랬죠. 예문을 통해서 가볍게 확인하죠. If it rains tomorrow, I will watch a movie at home. if로 시작하고 있고요. 주어 동사, 컴마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연결된 문장인데 if절의 동사는 3인칭 단수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tomorrow가 눈에 띄죠. tomorrow는 내일이란 뜻이고요. 분명히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시제로 쓰여 있는 상태예요. 왜 그렇죠?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주절은 미래를 나타낼 경우 미래시를 써줘야 하는 거죠.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집에서 영화를 볼 거다. 자, 조건의 부사절이어서 실제 의미가 미래여도 현재 시제를 썼다는 요 예외적인 상황까지도 깔끔하게 챙겨두시죠.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관련된 문제만 푸시면 되겠습니다.
A번 문제 볼게요. 다음 우리말에 맞도록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바르게 고치시오. 1번. 그가 오면 나는 너에게 진실을 말해주겠다. When he will come, I will tell the truth. 선생님 근데 그가 오면이라는 우리말을 왜 when he will come으로 표현한 거죠? 이거 if he will come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접속사 if는요. 만약 뭐뭐라면을 나타내죠. 그런데 접속사 when은 뭐뭐 할 때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 접속사 when도 만약 뭐뭐라면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 뭐뭐라면을 영어로 표현할 때 접속사 if를 써야 할까요? 아니면 접속사 when을 써야 될까요? 쓰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접속사 if를 쓰는 경우에는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에서 쓰게 되고요. when을 쓰게 되는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이 오면이라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 if winter comes가 적절할까요? when winter comes가 적절할까요? 겨울이 온다는 것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오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겨울이 오면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요. when winter comes가 적절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그가 오면을 when he will come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일단 그가 시간이 지나면 오게 되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때 when이 시간의 부사절을 이끌든 아니면 조건의 부사절을 이끌든 우리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실제 의미가 아무리 미래라도 현재 시제를 써야 한다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요. 미래 시제로 이렇게 써주면 안 되고요.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comes의 형태가 돼야 하네요. 그리고 주절의 경우에는 미래를 나타낼 경우 미래를 써줘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When he comes, I will tell the truth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Welcome을 comes로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으로 가죠. 엄마는 나에게 그 가방을 사주겠다고 말씀하셨다. Mom told me that she will buy me the bag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엄마는 주어. 말씀하셨다 동사가 되겠죠. 주어 동사 먼저 쓰시고 나에게 간접 목적어 그리고 그 가방을 사주겠다고 직접 목적어의 패턴으로 적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대절의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진 문장에서 주절의 동사가 과거 시제인데 종속절의 시제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원칙상 주절의 시제가 과거 시제라면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나 과거 완료가 원칙이죠.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예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절의 시제에 맞춰서 이때 종속절의 시제는 will이 아니라 would by의 형태로 써서 과거에서 본 미래로 일치를 시켜 주셔야겠네요. 괜찮을까요? 3번으로 갈게요. 나는 그녀가 보고서를 끝냈다고 생각했다. 우리말 먼저 보시면 나는 주어, 생각했다 동사죠. 뭐라고요? 그녀가 보고서를 끝냈다고요. 주어 동사 나오고 대절의 형태로 써주시면 될 텐데요. 영어로 보시면 I thought she has finished her report라고 되어 있네요. 주어 동사 그리고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죠. 접속사 대절이 타동사의 목적어절을 이끄는 경우에 접속사 대신 대체로 생략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주절과 종속절의 문장 구조인데 주절의 동사가 과거 시제예요. 그런데 종속절의 시제가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주절이 과거라면 과거 또는 과거 완료가 원칙이죠. 예외적인 상황도 없고요. 지금 현재 완료는 맞지 않는 상태죠. 따라서 얘는 had, finished의 형태로 이렇게 고쳐주셔야겠죠. 뭐 has를 had로만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녀의 보고서를 끝냈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한 것보다 끝냈던 것이 더 먼저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4번 그녀는 매일 아침을 먹는다고 나에게 말했다. 그러면 그녀는 주어, 말했다 동사. 요거 먼저 가셔야 될 거고요. 나에게 간접 목적어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을 먹는다고 이게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영문으로 볼게요. She told me that she had breakfast every day.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가 대절로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절의 동사가 과거 시제고요. 대절, 즉 종속절의 시제가 지금 과거 완료로 되어 있는 상태죠. 과거로 되어 있는 상태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breakfast가 PP가 아닌데요. 그런데 이 문장은요. 지금 주절이 과거라서 종속절을 과거로 잘 맞춰준 것 같은데 내용상 보시면 매일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이럴 때는 현재 시제로 써주는 것이 또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인데 또 이게 일부분 또 원칙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매일 아침 식사를 한다고요.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일, 그래서 예외적으로 현재 시제로 이렇게 써주는 것이 원래 맞는 거다. 자, 이제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나는 곧 눈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주어, 생각했다 동사입니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곧 눈이 올 거라고요. I thought it is going to snow soon. 주어 동사 그리고 다시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에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주절의 동사가 과거 시제인 상태에서 종속절의 동사를 보니까 be going to 동사 원형이 쓰였네요. 얘는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주절이 과거라면 종속절은 과거나 과거 완료 둘 중에 하나를 나타내야 되죠.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될 내용은 아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be going to 동사 원형에서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꿔서 과거에서 본 미래로 시제를 일치시켜 줘야겠네요. 따라서 5번의 답은 is를 was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6번. 선생님은 지구가 둥글다고 말씀하셨다. 선생님은 주어. 말씀하셨다 동사. 뭐라고요? 지구가 둥글다고요. The teacher said that the earth was round. 주어, 동사, 접속사. 다시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진 문장이죠. 그런데 주절의 동사가 과거 시제인 상태에서 종속절의 동사도 과거 시로 잘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내용을 보시면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은 얘는 불변의 진리죠. 불변의 진리는 예외적으로 현재 시제로 써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 was를 is로 바꿔주셔야겠네요. 7번. 선생님은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다고 설명하셨다. 선생님은 주어. 설명하셨다 동사.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도에 끝났다고요. The teacher explained that World War II had ended in 1945. 주어, 동사, 접속사, 다시 주어, 동사가 연결된 문장 구조죠.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진 문장 상황에서 주절의 동사가 과거 시제이고 종속절의 동사가 과거 완료 시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얼핏 보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요, 내용상으로도 봤을 때 선생님이 설명한 것보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1945년도에 끝났다는 것이 더 먼저 일어난 일이니까 자연스럽게가 과거 완료로 표현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 2차 세계대전이 1945년도에 끝났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과거 시제로 그냥 쓴다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따라서 had ended가 아니라 그냥 ended로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나의 과학 선생님은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고 말씀하셨다. 나의 과학 선생님은 주어. 말씀하셨다 동사. 뭐라고요?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고요. My science teacher said that water boiled at 100 degrees Celsius. 주어 동사, 접속사, 다시 주어 동사로 된 문장입니다.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진 문장 되겠죠. 주절의 동사가 과거 시제인 상태에서 종속절의 동사도 과거 시로 잘 된 것 같으나 대절의 내용을 보니까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 또는 과학적인 사실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일 때는 예외적으로 현재 시제를 써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얘는 boils로 바꿔주셔야겠네요. 따라서 8번의 답은 boiled를 boils로 바꿔줘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제 일치까지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많거나 어렵지 않았죠? 가볍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예고할 텐데요. 104강 유닛 104 수의 일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후반부에 가서 수 일치와 관련된 내용을 싹 다 모아서 한꺼번에 정리할 거라고요. 바로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복습 잘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